대한민국 대표팀은 5일 밤 10시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마지막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는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5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경기마다 4골 이상을 넣는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63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두 자릿수 득점자 6명 중 2명이 한국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황희찬, 거기다 파리생제르맹에서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와 함께 주전 자리를 꿰찬 이강인, 분데스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에 뽑힌 미넨의 센터백 김민재까지 유럽의 빅클럽과 빅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표팀의 우승은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와의 평가전은 1대0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졸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기였습니다. 왜 졸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INTV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평가전에서 상대한 이라크는 아시안컵에서 D조에 속한 팀으로 이라크 입장에서는 같은 조 일본과의 경기를 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중동팀과의 시험 무대와 같은 경기였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이라크가 2위를 하게 되면 16강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력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큰 위험을 안고 평가전을 열 만큼 두 팀 모두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정 16강을 이뤄냈지만 중동 국가에서 경기장만 사용했고 중동 국가와의 경기는 없었습니다. 2007년 아시안컵에서 이라크에게 패배하면서 결승전에 오르지 못했고 이라크가 2007년 아시안컵 우승을 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당시 이라크에게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고 주심도 중동 국가 심판이었습니다. 2015 아시안컵 결승전 한국과 호주 경기에서도 이란 심판이 주심을 보았고 결과는 우리나라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2019 아시안컵 8강전에서는 개최국 카타르를 만나면서 패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의미이고 중동과 동남아 출신의 심판들에게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것도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들을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을 평가전부터 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에 있는 뉴욕 유니버시티 아부다비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경기장이었고 천연잔디 축구장 정도의 퀄리티도 나오지 않는 구장이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도 잘 안 맞았고 벤치도 강의실이자로 깔려있는 국가대표끼리의 평가전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전반전의 예상과 전혀 다른 라인업으로 선수들을 출전시켰습니다. 핵심 선수 4명을 제외한 선수들로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핵심 선수 4명 없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K리그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주고 만약 경기가 어렵게 흘러가면 핵심 선수 4명의 교체 투입으로 경기를 쉽게 가져가려는 클린스만 감독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외로 전반 1분 만에 수비가 뚫리면서 이라크 공격수와 김승규 선수의 1대1 찬스가 만들어졌고 선방으로 실점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템포는 사라지고 큰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전반 40분 이재성의 왼발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올리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전 내내 비슷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이라크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가 골대를 잠그지도 않으면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를 바로 교체 투입시켰습니다. 공격에 핵심 선수들이 투입되자 이라크도 바로 후퇴를 하면서 수비 전환을 하였고 우리나라가 단번에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국 선수들의 폼은 100%가 아니다. K리그는 한 달 이상을 쉬면서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고 이강인은 주중 경기 후 바로 아부다비로 넘어와 이틀 쉬고 경기에 출전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12월 한 달 동안 7경기를 뛰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다. 라며 한국 선수들의 피로 누적과 경기 감각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파 선수들이 투입되자 경기 템포가 좋아지고 패스 플레이가 살아났습니다. 후반 2분 조규성의 강력한 중거리 슛과 코너킥을 통한 헤딩슛으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아지는 분위기와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심판 판정으로 경기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중거리 슛이 이라크 선수의 팔에 맞으면서 굴절이 됐고 손흥민이 항의를 해봤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21분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에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볼을 잡고 상대 골키퍼와 경합 중 손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황희찬이 거친 파울로 쓰러지기도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자 주심의 성향을 파악한 이라크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친 플레이들이 나오다가 결국 후반 40분 이강인과 이라크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고 달려들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평가전에 맞지 않는 플레이가 나오고 이라크 선수는 얼굴을 감싸주며 자신이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경고를 받고 경기가 재개되나 싶었지만 이강인 선수는 계속 항의를 하다가 또다시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시안컵에서 이러한 변수들로 아시아 강호이면서도 60년 넘게 우승을 못한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런 변수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 능력과 침착함을 배우고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 이겨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는 분위기를 많이 타는 스포츠입니다. 처음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초반부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해 상대가 더욱 날뛰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전을 통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가 16강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